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일본 통일일보의 제1면에 실린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김용혜TV 영상 231편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한국 언론이 아니라 일본 신문이 요약해서 한글날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기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아 일본 통일일보에까지 차례가 왔다. 훈민정음 서문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속 중국의 중자라는 한자가 가진 뜻이 무엇일까요? 향언은 신을 움직여서 소원을 이루어내는 수천 년 우리 민족이 운용했던 최종 병기였습니다. 중국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향언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당시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명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나 망조가들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열어 입은 쇠를 녹인다라는 신념으로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향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염원을 세종대왕님과 향가와 향언을 전해오던 사람들이 훈민정음 서문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의 목적 중 하나였다라는 저의 풀이 결과를 특종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한글 창제의 부수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염원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황제 정통제가 토목의 변이라는 전쟁을 치르다가 몽고족에게 포로가 됨으로써 강성했던 명나라가 사실상 꺾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의 영상이 제가 방금 김용혜TV에서 보도했던 영상이었습니다. 통일일보 한글날 특집 제1면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훈민정음 해대본 속 중국의 비밀, 한글 창제와 조선의 자주성, 이렇게 통일일보는 제호를 뽑았습니다. 통일일보의 기사를 제가 충실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인류 문명사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표음문자와 표의문자를 발명했다. 하나의 문장에서 표음문자, 표의문자 두 종류의 문자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세종대왕께서 창제에 반포하신 한글은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인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이 되었고, 특히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시대에 들어 그 유용성과 무한한 가능성이 더 주목된다. 21세기에 아직 고유문자가 없는 종족 중에는 한글을 그들의 기록수단으로 하는 종족도 있다. 한글은 훈민정음 반포로부터 494년 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대본에 의해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최근에도 새로이 발견된 내용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글은 고조선 때로부터 한반도의 언어와 문자 생활은 물론 동아시아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널리 연구해 놓은 집정물이다.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언어는
고대로부터 한자를 기록 수단으로 하고 있었지만 고리버인 문법 구조를 가진 중국 한족의 언어와는 맞지가 않았다. 언어와 종교가 다른 중국 한족에 문화적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를 바꾸거나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 흔적은 비문과 동전, 금성문, 역사서 등에 많이 남아있다. 훈민정음은 서장 문자, 거란 문자, 여진 문자, 몽골 문자, 파스파 문자, 고대 인도의 음성학 등까지 연구한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자도 동이족이 만든 갑골 문자에서 기원하였다라는 것을 20세기 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세종대왕의 한글 발명 목적이나 그 자주성은 훈민정음 해대본 서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런데 여기 해대본에 쓰여진 중국이라는 두 글자에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본지의 마녀집 해독을 연재 중에 있는 김영회 씨의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왕조는 없었다. 고대에는 황제가 통치한 중앙제국을 가리켰다고 한다. 훈민정음 해대본에 중국에 대한 주도 황제가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청나라가 19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정식으로 국호가 된 것은 신해혁명이라는 정치적인 사변 이후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한반도의 향언에서는 중국의 중이라는 글자는 배다, 둘로 나누어 달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즉 주변국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강대한 중원의 나라였던 명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해달라 이렇게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가 숨겨진 표현이었다. 이상이 통일일보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세종대왕님과 해대본, 훈민정음 해대본을 제작하고 있었던 제작팀은 우리 민족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던 명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나 망조가 들게 해달라는 염원을 향언으로 만들어서 훈민정음 서문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염원은 명황제 정통제가 몽골군에 의해 생포됨으로써 현실화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협하던 명나라의 힘이 꺾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힘을 꺾어달라. 이러한 염원을 담아놓는 것이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향가와 향언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움직이던 최종 병기였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근대에 들어와 신해혁명 이후 중국인들은 그들의 국호를 중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써놓은 이 향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나 망조가 들게 해달라 이러한 염원으로 그들의 국호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이고 수천 년 전통적이고 신을 움직이던 향언이 그들의 나라 이름에 딱하니 등장한 것입니다. 둘로 쪼개지거나 망조가 들게 해달라. 이러한 우리 민족의 중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 우리 민족의 향언은 어떻게 앞으로 기능하게 될까요? 지켜보기로 하시죠.
역사의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동일일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